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시장이 하락하는 것, 이 하락이 뭔가 이제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2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3%로 하락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2300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722포인트인데 이제 700포인트도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장기를 하시거나 뭐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죽을 마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죽을 마실 것이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이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단타를 할 때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해야 견조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좀 매매하기가 환경이 편한데, 이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장의 거래량도 좀 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 코스피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 거래 대금이 7조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시장이 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뭐 10조 이상 꾸준하게 좀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7조 원도 좀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시장인 걸 알고 정말 신중하게 비중 줄여서 매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도 많이 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열려있죠.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제가 죽더라도 열려있습니다. 죽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또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락장이 지나가면은 이제 시장은 또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좋은 반등장, 상승장 찾아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힘든 시기에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힘든 시장 같이 좀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댓글로 그 주식 무료 카톡방 이런 식으로 지금 1300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죠.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를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올라가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테마는 어떤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 오늘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하락장,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매매 전략은 이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맞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시장에 맞게 좀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비중은 당연히 하락장이니까 아무리 이제 단타를 잘 친다고 하더라도 시장 좋을 때보다 좀 축소를 시키고요. 그 한 번에 이제 베팅하는 금액, 그리고 이제 매매 횟수도 줄여야겠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버나잇, 그러니까 끌고 가는 매매. 지수가 빠지는데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당일 청산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이 시간을 잘 버텨낸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이 도니까 또 이제 반등장, 상승장이 찾아오면 앞으로 찾아올 반등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우량주, 뭐 대형주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 저점에서 잘 해간다면은 또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이제 그거를 좀 키워드로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6월달에 하락이 좀 크게 찾아왔죠. 하락장이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당연시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도 뭐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냈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수가 아무리 크게 빠지는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의 뭐 2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죠. 네. 오늘 한 23%까지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만 잘 찾아낸다면은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상승장보다 매매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재료가 안 나오니까. 네, 다 악재니까. 네, 그래서 재료가 약하고 명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할 명분이 떨어지고 매매 확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수급, 돈이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무조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개수가 적을 뿐.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이런 종목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 여러 종목 건드리지 않고, 이 종목 시장보다 강하구나. 지수보다 강하구나.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잘 올라오는구나. 이런 종목만 매매하는 거예요. 네, 주도주를 잘 찾아내야겠죠. 네, 상승장보다 훨씬 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매할 명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0% 이상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잘 없어요.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잘 안 나오고, 오늘은 그래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게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거든요.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둘, 셋, 네, 5개 정도 나왔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 제외하고 한 15% 이상 오른 종목이 오늘 8개입니다. 8개. 예,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오늘 하루에 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공구먼 같은 이런 거래대금 안 터진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뭐 이화전기, 뭐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 제외하면은 사실상 15%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20% 이상 강행하는 종목이 잘 없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8개가 15%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치고, 시세 죽어버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치고, 또 시세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치려고 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내려 꽂아버리고, 또 이제 눌림목에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눌림목 깨서 저점 막 이탈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20% 이상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잘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 위주의 장세보다는 개별주가 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개별주가 잘 가다 보니까 순환매가, 이것도 순환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빠른 느낌의 시장이 많이 연출되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잘 가요? 무상증자. 오늘도 공구먼이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제 점상으로 박았긴 했죠. 점상으로 받긴 했는데, 자,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공구먼, 네, 이런 식으로. 뭐 노터스 같은 애들도 최근에 좀 잘 갔었죠. 지금은 좀 많이 빠졌지만 이 시기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선제 같은 종목들도 잘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주, 뭔가 테마성, 뭐 무상증자 테마라고는 하지만 테마성의 종목보다는 이 개별주가 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강한 경우가 많았다. 이거는 어떤 시장이든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락하는 이유 때문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대두되면서 식량주가 잘 간 것도 그래서 해지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주는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질병이니까. 그것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스펙주, 이제 되게 이
그 호가창이 얇고 올리기가 쉬운 시총이 작은 종목들, 신규상장주, 품절주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종목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이제 잘 갔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지수가 좋을 때보다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테마가 뭘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짱돌. 이제 전 짱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급등시켜놓고 폭포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짱돌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짱돌이냐. 오늘 저도 이제 이 종목에서 좀 손실이 났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좀 잡았거든요, 유니온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켜버리죠.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노을 같은 이런 종목도, 딱 이제 드디어 이제 고점 돌파해주나 싶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내리꽂아 버리고요.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피코그램 이런 종목들도 그 중요한 라인 뚫어주고, 자 이제 돌파했고, 자 이제 견주하게 올라오나 했더니 내리꽂아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짱돌, 폭포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지수가 폭락해도 지수와 반대로 신고가 부근의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다. 이런 종목에서 단타 매매를 했다면 지수가 빠져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신저가 종목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겠지. 근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거 지하실이 있었네. 삼성전자 여러분들 6만전자 절대 안 깨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57,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오늘 뭐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5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지수보다 강한 신고가 종목들, 뭐 노터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노터스는 이제 이 시기를 말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수랑 좀 반대로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오히려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많이 없었다. 계속 해먹었던 테마만 슈팅이 나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가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최근에 이제 뭐 재건주, 그리고 식량주, 그리고 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 뭐 원전주 돌아가면서 그냥 슈팅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신선한 뉴스가 안 나오고, 이 종목 갔다가 오늘은 이 테마다. 오늘 이 테마 죽으면 또 이 테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테마 순환매, 이런 시장. 네, 신선한 뉴스가 잘 안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이 개판이다 보니까 주포가 핸들링하기 쉬운, 이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쉬운 유통비율이 적은 주식, 품절주. 그리고 신규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물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올리기가 쉽고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이 적겠죠, 신규상장주도. 그 다음에 스펙주도 마찬가지요.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잡주, 그러니까 거래대금 적게 올라오는 그런 계잡주들, 그리고 윗꼬리 잘 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니까. 아니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그런 주도주를 놓치면 아예 그냥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꾸 꼬시기도 많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짱돌, 뭐 유니온도 그렇고, 예? 이런 그냥 내려 꼽는 종목들, 뭐 파인 디지털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내려 꼽는 이런 흐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알겠어, 하락장의 특성을 좀 잘 알겠어, 단타매매 하락장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겠냐, 이걸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정말 강한 종목에서만 매매하기. 그러니까 지수와 연동되지 않는, 지수 빠져? 상관없어, 난 내 갈 길 갈래 하는 그런 지수보다 강한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마시스가 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 무조건 주도주에서 죽고 주도주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락장일수록 더 주도주 계속 머릿속에 박으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강한 종목에서. 매매 횟수를 최소화하기. 이것도 이제 같은 이유죠. 주도주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주도주도 많이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최소한 해가지고 최대한 그 확률,
하락할 확률을 안 맞아야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매매수를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이거는 이제,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이런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은 오후장에 종목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나마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올 때 한 9시부터 10시까지 그때만 좀 적극 활용해서 그때만 딱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HTS 끄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오전 시간에만 매매해라. 네, 그 다음에 비중은 줄이기. 하락장이니까 비중 줄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한 1,000만 원을 그 상승장에서 매매했던 투자자라면 비중을 한 반틈으로 줄여서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던가 뭐 3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면 한 1,000만 원으로 다시 매매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현금 보유를 최대한 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라. 네, 그래서 원래 베팅하는 금액보다 훨씬 줄여라. 자, 그리고 오버나잇은 절대 하지 않기.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없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뭐 이제 단타를 칠 때는 뭐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종목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일 청산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샀다가 적어도 오늘 장 끝날 때까지는 이 종목을 청산을 해야 돼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네, 아니면 뭐 종배 뭐 시간에 이까진 괜찮지만 나는 이 종목을 일주일, 2주일 들고 가겠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본인이 지수를 좀 잘 읽는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자제해라. 저는 절대 하지 않기라고 써놨네요. 네, 그리고 눌림보다는 돌파. 아무래도 견조하게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견조하게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했다가 눌림목 줬다가 상승했다가 눌림목 줬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상승했다가 쭉 빠져버리고 또 다른 종목 상승했다가 쭉 빠져버리고 눌림목이 있습니까? 눌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지고 딱 매수대 붙었다 돌파 찍고 한 2% 3% 수익 내고 딱 나오고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항상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물 타지 마시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한 뒤에 네, 저점 찍은 거 확인했다. 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점 확실히 난 여기가 저점인 것 같다. 확인한 뒤에 추가 매수를 하세요. 손절로 웬만하면 대응하고 지수 반등이 확실하다. 이제 시장의 악재가 더 이상 없어졌다. 시장의 악재가 사라졌다. 외인 기간 수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매매해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현금은 항상 확보해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한 그런 시장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반등장이 찾아오게 되면 현금 확보를 잘 해놨으면 우량주, 대형주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그 종목들은 뭐 개별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니까 투심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거니까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과대 낙폭주들, 저평가 받고 있는 대형주, 우량주들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하락장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총 설명을 드렸고요.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시장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제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